195페이지고요. 23장 상황입니다. 상황. 희곡 작가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은 한마디 한마디를 철저하게 천착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등들을 결정하거나 조건 짓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의 성격을 규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다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대요. 배우가 이것을 발견해서 채워넣고 갈고 닦아서 충분히 확대되기 전까지는 배우의 상상력이 진정으로 발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석하기 전에는 상상력이 진정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건이 있기 직전에 선행되는 상황에 대한 대상물 연습들, 우리 이제 산년기 챕터 2가 대상물 연습이었죠. 대상물 연습들을 충분히 했으므로 이제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직후의 미래에 대한 상황적 기대들을 탐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테고, 희망 섞인 얘기이긴 하지만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이미 작업 습관으로 확고히 섰을 줄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챕터 3라서 그렇고, 이제 14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셨겠지만, 이 책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가 익숙해졌을 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무대 지문을 통해 제공하고, 또 그게 대화 중이나 등장인물의 대사 속에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임무는 우리가 그것들을 희곡에 적용할 때보다 크고 어려운 과제가 된다. 대체와 특수화, 가르치고 구체화. 그러니까 특수화와 구체화를 우타하게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네요. 그죠? 대체와 특수화는 이 작업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여러분은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 아래서 벌어지는지, 집에서나 직장에서 쉬거나 사랑하거나 싸울 때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지, 여러분이 등장하기 전에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 등이 어떤지 등도 발견해내야 된다. 그럴 때 직접적인 상황과 그것이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사건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게 된다.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에 변화하는 상황 역시도 그것이 목표를 변화시키고 행동들을 조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여러분에게 칵테일을 대접하고 있는데 스토브 위에서 뭔가가 탄다거나, 룸메이트와 싸우고 있는데 수구머니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는다거나 이러면 슬래시 그어지면서 서브텍스트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폭풍우가 멈춘다거나 그 영향 받겠죠. 그쵸? 어떤 작은 영향이든 큰 영향이든 받겠죠. 도난 경보기가 울린다거나 등등. 과거 및 당장의 상황에 대한 탐색 작업은 꼭 그게 시작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무대 위에서의 행동이 계속적인 것이라면 처음뿐만 아니라 모든 막과 막 사이, 장면과 장면 사이, 왜냐면 이제 막과 막 사이에 시간의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희곡들이. 그리고 장면과 장면도 이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뭐 시간차가 있다든지 뭐 일주일 후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석 탐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배우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저 아무렇게나 명시된 오후 8시라는 무대 지문이 절대로 아니다. 장소는 단순한 거실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띈다. 자, 언제와 어디서. 자, 오늘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언제와 어디서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는 훈련 안 된 배우들이 자주 소홀히 취급하거나 피상적으로 대답하고 나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한다. 광범위한 메모조차도 사실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일종의 메마르고 쓸모없는 객관성만 만들어줄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주관적으로 탐구하고 감정하는 법을 배우고 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활용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나의 영혼과 오감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모든 측면들을 찾는 일은 끈질기고도 장기적인 실습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이제 상황이잖아요.
자, 나는 언제 살고 있나? 몇 세기, 몇 년, 무슨 계절, 몇 월, 몇째 주, 며칠, 몇 시, 몇 분에 나의 처음 행동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기가 암시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것, 그러니까 전부를 다 포함되어야 한다. 시대가 암시하는 모든 것의 결과들이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축조할 자재이다. 그 시대로부터 와서 나의 삶을 조건짓는 나의 사회적인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정부이며 법, 종교, 유행, 식성과 기후는 어떤 것들인가? 주어진 해, 년으로부터 온 무엇이 어느 면에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계절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날은 또 어떤가? 나의 삶이 활발하게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날에 몇 시 몇 분에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들이 세부적일수록 나는 더 많은 결과적 행동들을 찾아내서 마치 전에 전혀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가동시킬 수 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가질수록 나의 반응 또한 더욱 직감적이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뮤지컬 영웅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안중근 의사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도시락 폭탄을 딱 던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이며 뭐고 몇 시고 몇 분이고 뭐 여기가 어디고 그 시대의 종교, 법, 유행, 식성, 기후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뭐 내가 학교를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1분 1초 되게 이렇게 막 중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뮤지컬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작품을 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전기, 영웅의 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뭐 그런 첩보물의 어떤 막 되게 막 중요한 막 이렇게 급박한 씬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어디서 막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단문이라든지 희곡에서도 그 언제와 어디서가 그만큼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한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한테 구체화가 되면 그 위에 상상력을 얻는 것들이 되게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정확한 상상력이 얹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제와 어디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세밀하게 구체화시켜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래요. 내 소망을 이룰 충분한 시간이 지금 있는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죽어가고 있거나 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내 일을 끝내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침대로 다가가고 화장실에 가고 뭐 이럴 시간이 있는지, 시간은 우리의 가장 작은 일과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등이 연극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희극이건 비극이건 연극의 뿌리는 갈등 구조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게 되겠지.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건 연극의 뿌리이기 때문에 극작가는 자주 우리에게 시간적인 압박을 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압박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내게 죽일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동의 종류를 결정하는 한 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일 시간이 있다.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죽일 시간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뭐 한 5분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급박할 거고. 하루 종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좀 더 여유로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뭐 아까 첩보물 얘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시간폭탄이 막 지나가고 있어. 막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그냥 뭐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사느냐 하는 문제도 언제만큼이나 큰 문제다. 극이 발생하는 방을 답사하기 전에 나는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동네, 어느 이웃, 어느 집에서 사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곳들과 나와의 관계를 천착해야 한다. 뉴 잉글랜드의 마을에 자라는 젊은 남자나 여자는 서부 저 먼 곳의 광활한 목장이나 빈민가 또는 대도시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라난 청춘 남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다. 또 호주의 목장은 아리조나의 목장과 다른 영향이다. 그것은 바바리아의 촌락이 메인주의 촌락과 반대되고 런던의 빈민가가 시카고의 빈민가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북한과 남한이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일본
중국, 한국이 비슷하다라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우리한테 천차만별이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수록 우리한테 디테일이 다가오겠죠. 네,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본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집이 이웃에 있는 다른 모든 집들과 똑같으냐, 또는 그것이 거대한 사무실 빌딩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우아하고 오래된 사암의 건물이냐, 또는 좌우 양쪽으로 새 집들이 들어서 있지만 좋았던 시절의 흔적이 보이는 집이냐 하는 등등의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을 특수하게 만드는 일은 낯선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낯익은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요한 필수 사항이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그 배경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막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이게 몇 세기의 어느 나라의 작품이며 뭐 왕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시대의 왕가를 연습하고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내가 21세기에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을 연기해.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낯익은 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야. 21세기 서울 오케이 그럼 뭐 인천이나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서울도 되게 막 서울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서울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 난 서울 사니까 나 뭐 분석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낯익은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접 환경들을 검토하라. 만일 실크와 벨벳과 다마스크가 그 방의 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바흐의 칸타타가 레코드를 통해서 들려오는 동안 벽돌로부터는 렘브란트와 티시언의 그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털이 깊숙한 카페 뒤를 걸으면서 가죽 표지의 책들을 다루고 자기 주전자로 차를 따르고 생문이 용단으로 장식된 줄을 당겨서 종을 올리고 벨기에제 커튼을 통해서 굽이치는 잔디밭과 조경이 잘 된 정원이 내다 보인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강력하게 그리고 특수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인접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잡으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의 행동은 강력하게 그리고 특수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은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일 때 받는 영향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단지 하나의 나그네로서 그런 집을 방문했을 때 받는 영향 다를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나그네로서 방문했으면 이렇게 모르겠죠. 잘 모를 것이고 어색어색할 것이고, 내가 이 집에 쭉 살고 있었다면 아주 익숙한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이 금이 가고 칠이 벗겨진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벽에는 대중가수나 영화배우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들이 구겨진 채로 붙어 있고,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맨바닥 위를 걸으며 우둘투둘한 삼배천으로 덮어 씌운 침대 겸용의 소파 앞쪽에 유포로 덮은 테이블이 있는데, 그 곁에 삐거덕거리는 스툴에 당신이 앉으며 수도꼭지는 새는데 당신은 비틀즈의 음악에 맞춰 깡맥주를 마시며, 그러는 동안 줄무늬 진 창문 밖으로 검게 그을린 벽돌담을 낀 화재 비상구가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정으로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리얼하도록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행동 괄호치고 작품의 극적 사건들 속에서 선택하고 집행하는 행동 가로 닫고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물론이다. 여러분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인생 속으로 솟아오르고자 한다면 주위의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로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장소를 위한 앞에 모든 예들, 뭐 호주의 목장, 바바리아의 마을, 뭐 런던의 빈민가, 뭐 이런 블라블라한 것들, 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숙고해보고 그것들을 시간으로 조건 지어보래요. 자, 먼저 1850년으로 시작하자. 어느 눈보라치는 2월의 한밤중에 점점점. 그리고 1900년 푹푹 찌는 혹서기의 7월의 정오. 다음은 1950년 봄이 움트는 4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에. 다음은 1972년 11월의 어느 비오는 날 선거일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아무 때나이고 장소가 천국과 지옥 사이의 림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지문에 써 있어. 아무 때, 아무 장소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리얼리티들을 창조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실험극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도를 기다리면 막 이런 작품은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우리가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희곡이나 단문을 연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 때 아무 곳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에서, 그래도 나는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뭐 이런 표현
극단주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극작가의 시간과 장소에 어긋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위의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와 어디서가 여러분의 준비 작업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자, 최근에 우타하게는 마사라는 역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라는 작품의 마사 역을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역할로 토니상 여우주연상도 이제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작업 노트를 이제 발견을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관찰일지라든지 작업 노트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3권의 노트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말을 하자면 3권의 노트, 태블릿을 요즘은 애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굿노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눠가지고 3가지의 이제 챕터를 마련해서 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3권의 노트를 써라라고 해. 그 첫째 감정 일기 노트, 그 다음 2번째 관찰 일기 노트, 그 다음에 3번째가 이 작업 노트야. 그러니까 작업 노트는 뭐냐면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하겠지. 나랑 수업을 하든지 학원에 가든지 하겠지. 그때 이제 작업했을 때 이제 그 작업 시간에 다뤄지는 단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는 그 노트를 말하는데 이 마사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노트를 우타하견이 이제 우연히 이때 발견을 했나 봐. 근데 거기에 내가 시간과 장소와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메모해 놓은 것들을 쫙 써 있었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누고자 한대. 물론 순서 없이 써놓은 것들이라서 조이스의 난해한 문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이스 선생님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난해한 문장인가 봐요. 조지, 니크, 하니, 데디 등은 극중 인물의 이름이다. 물론 에드워드 올비의 작품입니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의 작가죠. 그 밖의 모든 이름들은 나의 개인 생활에서 뽑아낸 이름들로 가능한 대체를 암시해준대요. 그리고 이 부호는 내가 그렇게 대체했음을 뜻하는 거래요. 괄호는 독자를 위해서 내가 추가 설명을 붙인 거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제 그 노트에 쓰여진 내용이 쭉 써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끝까지 써 있거든. 이 23장 끝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린 우타하겐이 아니니까. 근데 우타하겐이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야. 자, 토요일 늦은 밤. 늦다니? 늦다니? 뭐가 늦어? 그러면 정확히 새벽 2시라고 잡자. 9월 말. 9월 말 하면 우리는 9월 말 이렇게 하지만 우타하게는 빨강, 노랑, 갈색의 바삭바삭한 나뭇잎들 그리고 밤 기온은 좀 쌀쌀하겠구나. 실내는 좀 약간 더울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써놓는 거야. 그리고 에드워드는 지금 1962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에드워드 올비는 대학의 새 학기가 막 시작했다. 새 학기, 술, 풋볼 연습? 연습장에 오늘 오후에 갔었을까? 누가 코치였을까? 이꼴 브래들리. 그러니까 브래들리는 이꼴 브래들리니까 아마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체물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타하겐이 다녔을 학교의 풋볼 코치 이름이 브래들리였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브래들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코치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주는 그런 이름이니까 이제 우타하겐이 여기다 써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력적이야. 새 학기는 교수 티파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학기 하면 교수 티파니가 연상이 되도록. 그다음 칵테일 파티에서의 포금 이꼴 새 학생들, 새 교수들이 주는 긴장, 히스테리 이꼴 존 스톤 부부, 게릭 부부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연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물들을 자기가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대본 받으면 이 대체물 찾아서 적어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대체물 찾으면 그렇게 옆에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왜 적어놔야 되냐면 까먹잖아. 니들이 분석표를 쓰고서 나한테 제출하고 그게 단문을 읽을 때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이유는 대체물을 적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본에다가 내가 대체물을 적어놔야 그 영향을 내가 받을 거 아니겠어요? 분석은 신나게 했지만 그게 내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물론 내화가 이제 구체화됐다라고 한다면 안 적어도 되겠지만. 자, 아빠의 집에서 오늘 밤 파티가 있었다. 12명의 신임 교수들 구체화하라. 특별히 니크와 하니를 만난 것을. 니크와 하니? 니크와 하니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 마리안과 데이브? 또는 마리안과 빌?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내 연기가 어땠나? 조지를 충분히 화나게 만들었나? 아니면 아빠에게 충분히 인상을 남겨줬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를 내가 노래로 불렀지. 지난주에 올랜도를 읽었어. 올랜도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중에 하나랍니다. 나는 고함을 질렀어. 언제 무엇에 대해서? 권투? 역사? 지위?
우리는 절대로 정치 토론을 하지 않는다. 조지와 내가 쏘였었나? 메카시를 기억해라 하고 메카시 하면은 이 우타하게는 유진 메카시가 떠오르나 봐. 그래서 괄호치고 유진 메카시 말고 이렇게 또 써놨고요. 젊은 교수들 니크 같은 사이에 새로운 정치적 동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써놓는 거죠. 또 학생들 사이의 동태는 어떻지? 그들과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조지와 나, 우리는 시니컬하고 회의적인 지식인인걸.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 막스와 알리샤가 떠오른다. 조지 역사학자는 미술사는 아빠의 조교들은 대기업 내에서의 권력 투쟁은 교수 부인들의 남편 출세 작전은 잭 S. 루스. 오, 맞아. 그래. 요렇게 쫙쫙쫙쫙 연결시킬 수 있겠어. 집안이 엉망이다. 위선적으로 솔직한 생활. 맞아. 작은 융단은 알렉스 교수네 집은 선반 위에 비스듬히 쌓인 책들. 무질서 그리고는 물을 주지 않은 화초들. 뚜껑이 열린 악기가 나들굴고 있겠지? 아니면 녹음기가? 그래, 하하하. 틀기만 하면 되겠군. 레코드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 에로이카를 틀까? 아니면 작업 미사고? 훌륭한 가구, 그러나 덮어 씌운 천들은 낡았다. 아, 내 생각에 오래된 집인 듯 싶다. 적당히 고풍스럽고 편안한. 저당이 잡혔을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이웃을 사겨라. 아담즈네, 랜스롬네와 어울리고 윌튼과도 사귈 것. 캠퍼스를 특수화시킬 것. 이타카, 메디슨 및 베닝튼과 어울리라. 파우스트, 엘버트 파우스트 교수 삼촌. 이 마을 이름은 뉴카사지. 그럼 뉴카사지니까 올드 카사지도 있나? 아, 생각나는데 시저 같은 어떤 로마인이 카사지를 파괴하라 라고 했었지.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 에드워드의 상징이라니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어. 아, 나한테는 이건 너무 지적이라서 써먹을 수가 없겠어. 에드워드한테는 써먹을 수 있겠는데 나한테는 또 써먹을 수 없겠어. 나한테는 이거 너무 내 직접 능력을 벗어나. 막 이런 내용도 써 있고요. 나는 뉴카사지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위스콘신 랜달 학교를 자랐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대학 총장의 사택, 필 아래 저택. 내가 집 자랑을 했을까? 거기서 외로워하진 않았나? 다른 누구의 보금자리를 더 좋아하지는 않았나? 제인의 집. 어떤 면에서 내가 아빠한테 약할까? 어릴 때는, 지금은 조지한테도 약하나? 어떤 면에서? 나이만은 아니겠지? 거리를 만들자. 자, 거리에는 느릅나무, 단풍나무, 오렌지 탄 것 같은 국화. 이크, 이웃. WC네 집. 교수는 아니고 꽤나 보수적이다. 우리가 집에 올 때 조지는 말한다. 쉿, 이웃 양반들이야. 우리가 집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소리가 저들한테 들릴까? 그게 진행되는 동안은? 그럼 신경을 쓰겠죠. 집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라. 침실을 손봐야겠어. 아, 주방. 니크와 함께. 화장실은 하니와 함께. 보통 내가 거실에 어디에 잘 깔고 뭉개지? 내가 좋아하는 의사는? 우리의 아이를 위한 장난감들이 있나? 아빠의 초상화나 사진은? 에드워드한테 아빠의 초상화나 사진 하나 좀 걸어다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연상이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단문 분석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네, 단문 분석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읽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문장화되어서 쓰긴 하겠지만 스스로만 보고 만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겠지 그렇겠지 해서 나한테 알아들을 수 있을 말들, 나한테 쭉 이해가 될 만한 일들, 나에게 리얼리티를 제공해 줄 만한 일들로 이렇게 쫙 써져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타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문 분석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장 상황에 대한 내용은요, 대체와 특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과거와 당장의 상황에 대한 작업 탐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시간과 장소를 주관적으로 탐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면도 띄겠지만 주관적으로 탐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요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